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희입니다. 태움이라는 거 원래 보통 사람들한테는 낯선 말이었지만 이제는 꽤 널리 알려진 말이 됐잖아요. 간호사는 여자들이 많은 여초 집단인데 거긴 뭐 군대보다 더하다더라. 쟤네들은 왜 군인도 아닌데 군기를 저렇게 잡지? 심지어 탈북한 새터민이 간호사가 됐는데 하도 신규 때 쫄쫄 타서 신규 생활이 탈북보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신규 간호사 자살 이슈나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도 항상 있죠. 오늘은 간호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SNL 짧은 영상 중에 사람들이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신입사원인데 선임한테 절대 눈치 보지 않고 기죽지도 않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이웨이로 제 갈 길 가는 거. 그거 보는 수많은 직급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수많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 사실 병원에 그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흔치는 않아요. 특히나 신규 간호사 때는 절대적으로 주위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내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웨이로 내 갈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실습하고 국가고시 보고 면허 따는데도 막상 출근하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바이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자 입장에서는 신규 간호사랑 같이 일하면 내일 말고도 일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신규 입장에서는 그게 또 눈치 보이고 어려워지죠. 뭘 해도 처음이라 능숙하지도 않고 실수하다 보면 맨날 혼나고 지적받고 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죠. 저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태어나서 22년 동안 했던 것보다 신규 1년 동안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도 35년 동안 죄송했던 것보다 신규 때가 더 많이 죄송해했던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죄송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태움을 당하지는 않은 편에 속했습니다. 일단 제가 졸업하고 바로 1년 동안 근무했던 외과병동 자체가 인력이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었거든요. 분위기도 괜찮았고 원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이직사직을 많이 하고 그럼 바뀐 사람들이랑 일하니까 자꾸 사고가 터지고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일은 더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되잖아요. 저 가르쳐주신 프리셉터 쌤도 되게 유쾌한 분이셨어요. 제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옥시메트리 센서를 껴야 되는데 모양이 대충 이렇게 찝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잘 모르니까 이상하다? 손가락에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정색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해? 하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막 웃으면서 지금 개그한 거지. 사람한테 코드를 꽂을 순 없잖아, 그치? 하면서 센서 갖다 주시고 하는 식으로. 제가 서툴다는 걸 당연하게 인정하고 받아주시면서 사소한 실수는 뭐 기다리면 언젠가 다 제목하더라고 하고 쿨하게 가르쳐주시는 좋은 분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웃으면서 절 대해준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인계받다가 제가 빠뜨리거나 실수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인계 주고 갈 생각을 하냐 지금? 인계 줄 것도 없어. 너 네 일이나 다 하고 컨펌 받고 가. 그 컨펌을 안 해줘서 몇 시간씩 집에 못 가게 하고 나 때 나야 할 처방이 있는데 전공의가 처방을 안 내요. 처방 내라고 몇 번 푸시해도 안 내요. 그러면 이거 처방 네가 받고 집에 가. 이러면 집에 못 가는 거죠. 뭐 이 정도? 근데 저는 진짜 순한 맛이었어요. 꼬집히거나 맞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벽 보고 있으라고 자리도 안 주고 냉장고 보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안 당했으니까. 실제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런 태움을 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고 하면서 점점 혼나는 것도 줄었는데 딱 일에 익숙해질 때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병동을 옮기게 되었어요. 저는 어차피 정신과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라서 입사할 때 1년 있다가 병동 로테이션 해야 하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별 생각 없이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익숙해질만 하니까 새로운 병동으로 간 거예요. 같은 병원이라도 부서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보는 환자, 질병, 쓰는 약물, 프로세스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도로 신규가 된 거예요. 주사는 좀 놓을 줄 알고 전사는 좀 익숙한 어쨌든 신규. 심지어 로테이션 간 그 부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전에 있던 병동에는 제가 3월달에 들어가서 10월달에 동기가 한 명 왔거든요. 그만큼 멤버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로테이션 가니까 동기가 7명이 생겼어요. 동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인사 이동이 많고 사직자가 많다는 거고 나 같은 초보자들이 많아서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나를 도와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과기긴 한데 잡고 와라. 말기 환자도 있고 통증 환자도 받고 중환자실에서 수술한 순부외과 환자들까지 올라와요. CPR이 하루에 한 번이면 다행일 지경이에요. 한 듀티에 2번씩 터져요. 이브닝이 새벽 3시에 끝나요. 멤버도 불안정하고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일까지 힘든 미쳐버리는 상황인 거죠. 저는 거기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냥 사고 안 치는 거를 최우선으로 했어요. 동기도 많이 생겼으니까 으쌰으쌰 막 뭉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할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너무 많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친목을 다져요. 친구 사귀러 온 것도 아니고 일하러 다니는 건데 그냥 소셜한 관계 정도만 유지했죠. 딱 병원 나가면 끝. 술 먹자 밥 먹자 그런 건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하는 거지. 나는 덕질하면서 덕후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는데 근데 그게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너 왜 동기들이랑 안 어울리고 그렇게 겉도냐? 네가 여기 섞일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7명이라는 동기들 중에 온지 진짜 얼마 안 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있었던 병동에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에 왔다 하면 23년 신규고 12월 31일에 왔으면 22년 신규인 거였는데 여긴 또 셈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2월 달에 온 사람도 작년 신규로 쳐져요. 그러니까 일한 지 1년 넘은 저랑 온 지 한 달 돼서 어제 독립한 얘랑 같은 2년차다. 니넨 동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넌 왜 네 동기 안 챙기냐고. 동기가 잘못하면 저까지 연대 책임으로 혼나는 거죠. 오히려 1년차 때 신규 때보다 2년차 때 병동 옮기고 동기 때문에 혼난 게 더 많아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고 억울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거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개선을 해보겠는데 무슨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7명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중에 유독 저를 태우는 선생님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 10년차 위의 선배였어요. 왜 사람의 그 쎄한 냉랭함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경계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 제가 그 사람한테 뭐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러니까 더 조심하면서도 일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인데도 실수를 하면 다른 애들보다 몇 배는 더 크게 혼을 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실수하는 걸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제가 인사해도 무시하고 말 걸어도 못 들은 척하고 이런 건 뭐 그냥 일상이었고. 그러다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으러 내려가서 제가 맛있게 드시라 뭐 그런 영혼 없는 스몰 토크를 했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진짜 아무 말도 없이 침묵 속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오늘 일 빨리 끝낼 수 있니? 끝나고 얘기 좀 하자 하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소화가 됐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지? 나 오늘 뭐 잘못한 거 있나? 진짜 장이 배배 꼬이는 그 불안 속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일하고 퇴근했는데 갑자기 술을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보면 예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왜 일은 제일 잘하면서 예쁨은 제일 못 받니? 네 말투가 건방지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 너 사람들 도와주면서 욕먹는 거 알고는 있냐?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게 평범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튀고 곱게 보이질 않는다. 자기가 일 잘하는 걸 너 스스로가 아는 것 같아서 재수가 없다. 네가 지금 일을 그만큼 하니까 그냥 두는 거지 다른 애들 같았으면 넌 지금 뒤졌다고. 자기도 10년 전 2년차 때 로테이션을 했었는데 딱 너 같았다고. 일을 잘할수록 부족한 게 자꾸 눈에 보일 거고 그러면 자꾸 튀고 튀면 결국 사람들 눈밖에 난다고. 마치 조언 같은? 불편한 시간을 2시간 반 정도 보냈어요. 튀는 행동하지 말고 평범해지라고 앞으로 지켜보겠다 하면서 끝났죠. 전 그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피하게 일이 돌아가진 않았어요. 저는 그날 막 엄청 울기도 많이 울면서 제 속내와 감정과 많은 것들을 정말 병원 사람으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도 24년을 특이하게 살아온 제가 특이하고 싶어서 특이했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평범해져요? 뭘 해도 튄다고 보는 사람 눈에 어떻게 해야 안 튀겠어요? 그때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어요. 너 앞으로 내 앞에서 조심해 하는 경고였던 거지.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나서였나? 왜 한창 환자 타는 시기 있잖아요. 출근하기 진짜 무섭다. 사람들이 나랑 같이 일하는 거 겁난다 하게 나만 근무하면 환자가 안 좋아지고 코드블루 터지고 이상한 일 생기고 하여간 유독 힘든 시기가 꼭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와, 진짜 듀티 시작하면서 CPR 터지고 끝나기 1시간 전에 CPR이 또 터지는데 이 박스 텅텅 비어있고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우연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꼭 방 중에서도 제일 손 많이 가고 힘든 방만 어사인 줘서 주관적이긴 한데 남들의 한 3배는 일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다녔어요. 2년차 중반 넘어가서 일을 어느 정도 제 속도로 했을 텐데도 스테이션에서 다른 사람들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나는 라운딩 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한 번은 진짜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와, 슬럼프인가 싶게 진짜 힘들다 하면서 꾸역꾸역 병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일기에 환자 관련한 일을 자세하게 적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하루였는지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정말 눈물나게 힘든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션에서 울면서 주사를 재고 있었거든요. 그건 기억이 나요. 30cc 시린지에 타조페라닌지 타조신인지 그 큰 한 티를 믹스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브닝이었고 그분이 이브닝 시니어였거든요. 저를 갑자기 확 끌어서 갱의실로 몰아넣더라고요. 졸라 지질이 1도 못하는 년이 쳐 울고 지랄이야. 남들 눈치 보라고. 일은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네. 네 일이나 똑바로 하면서 울든가. 넌 울 자격도 없어. 지 감정도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주제에 무슨 정신과를 가겠다고. 그 사람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30cc 시린지랑 암티를 들고 갱의실에 서서 엄청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한참 후에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리고 나오니까 저 빼고 나머지 근무번들이랑 우리 끝나고 칵테일 마시러 갈까? 내가 쏠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보통 무시하고 그냥 집에 1초라도 먼저 들어가서 쉬겠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기센 신규? 맑은 눈의 광인? 아니, 그냥 광인이었던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이브닝번이 칵테일 집으로 우르르 갈 거잖아요. 한 5m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그 칵테일 집까지 가서 혼자 그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블랙러시안, 진토닉, 핑크레이디, 골드메달리스트. 한마디도 안 하고 옆 테이블에서 그냥 쳐다보면서 혼자 4잔을 마셨어요. 독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징하다 싶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다음날 병동에 쟤는 진짜 또라이인 것 같다 하는 소문이 금방 퍼졌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는 제 기억 속에도 일기장에도 그 사람이 나를 심하게 괴롭혔다는 기억은 크게 없어요. 그래도 그땐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병원 다니면서 14년 동안 사직 생각을 이때 딱 한 번 했어요. 병원 다니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일 말고 뭘 할 수 있지?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몇 달을 보내다가 기적처럼 저에게 정신과 로테이션 소식이 전해졌고 저는 그 병동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괜찮은 엔딩으로 아름다운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 사람과의 인연은 제가 그 병동을 떠나면서 끝난 게 맞아요. 아이러니한 건 제가 정신과 병동으로 로테이션을 갈 때 그 쌤도 로테이션을 가게 됐어요. 둘 다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카드를 주고받았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잘 하겠지. 별로 걱정은 안 된다. 내가 상처 준 건 다 잊어. 어떻게 있겠어요? 살면서 그런 복언을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저는 저의 꿈의 병동 정신과로 옮겨가서 이쁨 받는 막둥이로 살다가 드디어 정보관 할 차례가 돼서 설레고 있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날도 신나게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그 선생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날의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조금 어려운 사람. 저 내년에 정신보건 간호사 해요. 출근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그 선생님께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내가 한 말. 넌 어떻게 하고 싶은 걸 그렇게 다 하고 사냐? 어떻게 그렇게 네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고 사냐? 좋겠다.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열심히 했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좋으면서도 내가 뭘 했다고 살짝 부끄러워지는 기분. 한때 내가 병원을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단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부럽다는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마음 한켠에서는 이겼다 하는 마음이 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당시 흔들리고 좌절했던, 얼굴을 보면 그때의 싸늘함과 그때의 괴로움이 떠올라 불편했던 그 시절의 아픔을 내가 진정 이겨냈다 하고 웃었다. 수고하세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 내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각자의 환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저는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언젠가 내가 응징을 하겠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본인의 어떤 투사 같은 걸로 절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던 건 맞았거든요. 의도가 어쨌든 간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떤 부족함이 있었건 간에 그 폭언이, 상처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태움이고 괴롭힘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의 실망과 짜증이 담겼던 눈에는 대견함과 부러움이, 상처와 비난을 담았던 입에는 응원과 격려가 담겼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사람과의 악연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간호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태움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병동에서 신규 간호사를 부르는 호칭이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있었던 외과 병동에서는 저를 신규라고 불렀고, 쫄쫄 탔던 두 번째 병동에서는 꼬다리라고 불렀고, 정신과에서는 막둥이라고 불렀거든요. 대한민국 의료 현실상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로 신규는 신규 나름의, 올드는 올드 나름의, 관리자는 관리자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누군가는 폭력과 폭언으로, 누군가는 지혜와 협력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죠. 후배는 존중받을 수 있고 선배는 존경받을 수 있는 간호사가 가서 일하고 싶은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정신과와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